그동안 이제 지역 교육계에서 예, 예.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요? 요즘은 이제 그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텔레비에 가서 이정재 박사 생활세계 교육 이야기라 해서 이제 그걸 칼럼을 쓰고 가서 방송하고 또 그 강의도 가끔 다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니스도 좀 하고 이렇게 그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계를 이제 현역에서 계실 때 예, 예. 장한 한국인상을 교육부문 대상을 예. 받으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분하죠. 그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는 상이었습니다. 전문가죠. 그때 이제 신지식인 대상도 같이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행운이 왔죠. 이제 각 분야, 예술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이렇게 했는데 그 해가 그 교육계에서 대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한 한국인 대상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남진 가수 알죠? 네, 남진. 그가 예술 분야에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 그리고 이제 금상 뭐 이렇게 뭐 장려상 이렇게 했는데 참 운이 좋았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그 상장을 그 트로피로도 주지만은 무궁화 예. 그 금맥기로 해갖고 크게 해서 이렇게 줬더란 말입니다. 자막을 새겨서 그래서 참 추운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 해서 내가 우리 교육대학교 역사박물관에다 기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가분하죠. 나는 이제 초, 중, 고 전문대학 대학 교수 총장까지 쭉 일반해서 그 하여튼 그런 것들을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받았습니다. 예. 총장님은 이제 현역에 계실 때나 예, 예. 현역을 떠나서 지금에서도 네. 광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이고, 예. 그 뭐 자타가다 공유하듯이 아주 열정이 네.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광주 교육을 진단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저런 점이 많죠. 그런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학력 저하 현상입니다. 광주 교육. 옛날에는 뭐 우리 그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1등 광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가부터 1등 광주란 말이 1등 실력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교육감이 평등 사상 이렇게 하나의 평준화한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성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서 또 그 인재 양성하는데 지식도 학문도 덕도 거기서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뭐입니까? 학생들이 인사도 안 해요. 그 도덕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러려면은 어찌하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회복이 되려면은 첫째 교권 확립입니다. 사기 진장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단위학교 교장 선생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 획일화예요, 전부. 각 학교마다 다양성이 있고 또 그 특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획일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교장 선생에게 자량권을 주고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특성화 이렇게 시켜서 잘 못 오면은 책무를 따르게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광주 교육에서 좀 많이 무너지고 있다. 또 하나는 1년이면은 1,500명씩
영재 학생들이 다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월성 교육과 평등 교육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다양성 있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총회 요즘은 예. 4차 산업혁명 예. 시대가 예.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관련해서 이제 교육에 예. 관련 변화도 있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광주 교육의 변화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누가 명명하게 정의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물들을 하나에 연결해서 진흥화시켜서 그곳에서 창의력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로봇이랄지 IT랄지 또 여러 가지 뭐 바이오랄지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을 융합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4차 혁명 시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융합이라는 것은 이과 학생이 문과도 하고 체육했던 애가 음악도 하고 이렇게 수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융합형 인간을 뭐이라고 한 거니 스팀인가이라고 합니다. 스팀이란 말은 S가 사이언스 과학도 좀 해야 하고 그리고 T는 테크놀로지 기술도 익혀야 하고 그리고 E는 엔지니어링 그 공학도 해야 하고 A는 아트스 예술이라고 하는데 음악, 미술, 체육도 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M은 매스매틱스 수학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획일화보다는 다양성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융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됐어요. 이제 그 수월성 교육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부 이렇게 접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력을 또 창의력을 이렇게 길러낸다 하는 것이 이제 그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걸 이제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알고 있는 것들. 아까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국문고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이 학생은 그 말 한마디에 그때 애갓집 애할머니 집에 해남에 갔었는데 눈이 오는 그 겨울에 하루에다가 구운 고구마를 기름이 몽랑몽랑 먹은 그런 구고구마를 먹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쫙 필름이 그것이 이제 모든 사물이 연결돼서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네. 내가 그때 할머니가 주신 고구마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 이제는 내가 고구마 대신에 내가 사과라도 배라도 사갖고 가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창의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획일화 교육에서 다양성 있는 교육, 로봇이랄지 ICT랄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나의 그 창의성을 길러내고 창조력을 또 길러낸다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그러려면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항상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이 변하려면은 교사가 변해야죠. 또 학교가 변하려면은 교실이 변해야 되듯이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대비해서 그 용합 시대에 맞고 그런 프로그램 선생님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선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예산을 투여해야 되겠죠.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다가 또 가서 현장을 가서 실제로 실습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이러고 그런 말이죠.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잊어버리죠. 또 우리가 보는 것은 기억이 되고 또
뭐입니까? 실제로 해본 것은 이해가 된다는 말을 실제로 해보는 것이죠. 그런 교육을 통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교사들을 무엇을 해야 하냐? 신바람 나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사가 제일 중요해요. 교사 가르치는 것을 뭐라고 하니? 교수라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리고 그걸 일덕목이라고 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덕목, 또 봉사하는 것을 삼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붙여서 생활지도 하는데 사덕목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그 보조교사 또 이렇게 해서 질을 높여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요즘은 이제 청년 일자리가 우리 사회 예. 최대 이슈인데요. 예, 예. 최근 광주 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를 5명 뽑는다고 해서 예, 예. 임용 절벽이 현실화된 거가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교사들의 일자리 이제 해결 방안이 예. 굉장히 시급한데요. 예. 그 방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교사들은 수급과 공급이 맞아떨어야 할 텐데 중국고우식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그걸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저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1교시 2교사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영원히 선생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려고 하면 학급 사이즈를 줄이면 됩니다. 수를 줄이고 선생을 더 뽑으면 돼요. 임용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 교육 1:1 교육이 되는 거예요. 또 특기 적성 교육,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열린 교육이라고 관점이 있었는데 서당식 교육이 열린 교육입니다. 서당은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적성, 인성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 대학에 가보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덕목만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생활지도만 전념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이런 보조교사를 통해서 각 학년에 보조 도우미 교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 처리는 거기서 다 하고 어떤 선생님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1000건씩 이렇게 사무 처리를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쪼개다 보니까 연구하고 생활지도하고 학생들하고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화하고 제가 체험이 있었습니다. 95년도죠. 교무처장 때 광주 전남에서 한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까지 나왔어요. 신문에까지 광고까지 나왔어요. 어디 저기 경기도는 몇 명 뽑고 오는데 광주 전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감한테 쫓아갔어요. 항의를 했죠.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자, 임용기관이 2년입니다. 한번 뽑아놓으면 2년이 가요. 임용 그 선생 기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킵시다. 그래서 광주 교육의 질을 높입시다. 이건 교육감의 의지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들어올 거야. 그것은 교육부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다시 뽑았습니다. 신문을 내서 뽑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뽑았죠. 그래서 연수시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교육감이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하냐 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총장님 광주 지역에 지금 예. 특히 도심 공동화가 굉장히 예.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도심권 초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예. 전폐 위기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도시도 살고 예. 초등교육도 살려면 예.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예. 활성화 해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학교의 특성화가 안 됐어요. 가령 차별화, 구별화가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느 학교는 야 이것은 최고 잘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광주시는 30분 거리예요. 찾아옵니다. 자기 특기 적성을 위해서 찾아와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양성 교육이죠. 아, 이 학교는 무엇을 잘한다 그러더라. 음악을 잘한다 그러더라. 작곡을 잘한다 그러더라. 또 여기는 뭐 체육을 잘한다. 제가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이치다면 저는 다양성 있게 축구학교도 만들고 배구학교도 만들고 탁구학교도 만들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 동의하려고 먹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못 이기죠. 그러죠? 부지런한 사람은 열정을 내서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열정을 내서 이런 사람은 즐거워서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즐거워서 해야죠.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 가슴이 따뜻한 학생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잘 알아요. 학생들이 전부 압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시켜야 하고 처우 개선을 해줘야 하고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권이 확립돼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거기다 곁들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늘 우리 교대생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식처럼 끈끈한 정으로 인간 냄새 나는 정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라. 막 가르친다고 혼이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있어요. 실력이 센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 다 평가합니다. 그걸 비리 춘추라고 그래요. 말은 않지만 우리 선생님 어떤 선생 다 평을 해요. 3살 먹은 애도 그렇게 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본을 보이는 선생이야. 가장 훌륭한 선생은 뭐냐라고 하면 감동을 주는 선생. 학생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사제 동행하면서 함께 해라. 함께 하는 그런 선생님. 사제지간에 어우러지면은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말이 나왔은 게 어디 뭐 A라는 초등학교를 없애본다. 막 그러고 동문에서는 반대고 통폐합한다 그러잖아요. 좀 머리를 쓰면 돼요. 왜 없어요? 없애기는. 가령 A라는 학교 이야기합시다. A라는 학교를 동문들은 못 한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수가 적은 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신규 아파트 같은 데는 학교를 짓도록 돼 있잖아요. 법이. 그러면 거기 짓는 학교 명칭을 A 초등학교 그러면 서로 인인게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서로 합리적인 사고죠. 그런 것이 아까 이야기한 융합형 사고 어떤 4차 혁명 시대는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려면 다양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자유권을 주면은 된다. 꼭 여기서 중요한 거나 부족하고 없어요. 4차 혁명 시대도 기초 기본이 돼. 인성이 된 바탕에서 기본이 된 바탕에서 4차 혁명도 이루어진 것이지 기초 기본이 없는데 어느서 그건 안 된다. 그런 것이 저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바로 실력이다. 인성이 바로 실력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